여러분, 혹시 야근을 해도 수당을 못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포괄임금제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노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라뉴스입니다. 오늘은 공짜 야근을 없애 포괄임금제 규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 하나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습니까? 이어서 그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하겠다. 둘째,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강화하겠다. 셋째,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 구체적인 감독과 관리 방안까지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쿠팡 야간 노동자 사망 사건과 럼베뮤 과로사 논란을 계기로 야간 노동 관리 방안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최장 노동 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까지 전방위적인 개혁이 예고됐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서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급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이미 연장 근로 수당으로 책정돼 있다면 실제로 야근을 10시간 하든 40시간 하든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이 어렵거나 근무 시간 측정이 애매한 업종, 예를 들어 영업직이나 현장직에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수당만 지급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당 줬으니까 더 일 시켜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공짜 노동의 양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 법원 판례에 근거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첫날부터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했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불리한 건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A씨는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야근을 했지만 연장 근로 수당은 단 한 푼도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죠.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B씨는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휴일 근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휴가조차 쓸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될까요?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계약서에 동의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규제 추진 실제로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감독 강화와 지침 제정으로 오남용을 줄이겠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를 법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왜 전면 금지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 잦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수당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복잡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쓸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고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여러분입니다. 둘째,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세요. 출퇴근 시간, 야근 시간, 휴일 근무를 스스로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증거가 됩니다. 셋째, 포괄임금제가 부당하게 적용됐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곧벌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노동조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서는 싸우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짜 야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이번 포괄임금제 규제 논의가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라인 뉴스는 이 이슈를 계속 추적하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노동 이슈를 놓치지 마세요. 일한 만큼 받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한라인 뉴스였습니다.